완전히 열렸어.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뒷말이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이현주 의원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전당대회의 전대 이 판세 자체가 어제부로 확 다 흐트러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역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고민은 전 대표의 고민은 현역들은 다 나오지 말라 그러고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전부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 김종회 돼 있어요. 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80대 20이란 말이에요. 당원 투표가 80%고 여론조사가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다 현역들이 잡고 있잖아요. 잡고는 있지만 대체로. 1인 1표거든요. 예. 현역이라고 뭐 표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아니, 현역도. 현역들이 자기 지역구 당원들. 네. 에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나 인지도나 정체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듣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문자 빵빵빵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5님 봉도사님 반가 6673님 봉도사님 귀화가시가 도칠까 봐 오늘도 청취 중 휴가 갔다 와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돼. 사장님께 이런 정치쇼를 들으면 우리 회사가 발전하니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사장님께서 거절한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로 사장을 해고하겠노라. 좀 이건 잘리면 내 탓인데. 그냥 이어폰 꽂으시면 안 되나요? 이어폰 꽂아도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는데 왜 이어폰 꽂고 하냐고. 그건 거의 인권 침해 수준인데. 이강준님 매일 기다리는 정치쇼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임광일님 정치쇼 팬입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물론 휴가 와중이지만 네. 그래도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요. 잠수함 파는 그 국방장관 예방하고 그랬잖아요. 네. 왜 트럼프하고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미 꼭 사람들이 이제 아베하고 통화한 걸 비교하거든요. 네. 대통령끼리의 전화 통화는 예. 지금 현재 한미 관계를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굳이 그게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미 꼭 대통령끼리 전화 통화를 해야만 한국과 미국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 실무선 또는 청와대와 백악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청와대도 이런 보수 언론에서 야당에서 이런 비판하면 네. 충분히 실무적 차원에서 네. 긴급하게 의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너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 마지막 말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원 기자님께서 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니 그래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지금 화상 회의를 공개한 사실을 공개를 좀 했잖아요.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지금 화상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안보실장들이. 예,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맥베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소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의 사무국장 셋이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상 회의를 왜 이걸 공개를 했겠어요? 코리아 패싱이다. 왜 한미 간에 정상들끼리 전화 통화 안 하느냐 가지고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지금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코리아 패싱 없다. 우리 실무선들에서 이렇게 면밀히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상 회의 상황을 지금 딱 공개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또 야당에서 또 공격할 만한 빌미가 좀 있어요. 자, 그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전화 화상 회의를 했을까요? 안보 수장들끼리. 북한이 ICBM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안보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우리 정의용 실장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미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 압박.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전화통화 해봐야 서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대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전쟁 불사이기까지 지금 막 내뱉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석훈 박사님. 예. 모든 분들이 우석훈 박사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초강도 8.2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일단 지금까지 며칠 안 됐지만 예. 하루 이틀 됐지만 통하는 분위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죠. 한 2, 3주 기다려봐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은 한 2, 3주 패닉을 해요. 예. 딱 일단 멈춰섰다가 또 기묘한 방법들을 찾아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초강수라고 하는데 약간 초강수예요? 약간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집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집을 팔거나 예.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예. 틀 하나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은 이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밑은 다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이제 뭐 연수익이. 월세 받은 게. 근데 그것도 지금 60%까지는 경비로 빼줘요. 그리고 뭐 400만 원 빼주고. 그리고 나면 실제로 월 100만 원쯤 받는데 내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상당히 도망갈 수 있고. 근데 만약 이거를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분리과세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도사님 적어내시죠. 그 종합소득. 예. 종합소득 낼 때 이 월세 수입은 그거랑 합치질 않고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 이제 만들어놓은 지금 예. 법안이.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잖아요, 자기. 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분리하겠다. 분리과세하게 돼 있어요. 분리과세하게 돼 있다. 네,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 그걸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임대소득은 조금만이라도 예. 세금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중이 되죠. 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를 손을 댈 게 아니라 임대소득세는 사실 불로소득 아니에요. 월세, 전세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요번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안 팔겠다 하고 버티잖아요. 예. 그럼 임대소득의 세금을 좀 과세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에서 분리과세는 편법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을 분리과세는 도망갈 수 있게 해놓은 건데 네. 종합과세로 그냥 바꿔버리자. 정상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노동소득에 비해서 예. 월급에서 떼는 거에 비하면 지금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이나 그다음에 증권 거래하는 그런 자본소득이 너무 과세가 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임대소득은 지금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요번에 그 분리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종합과세 하겠다. 그리고 몇 가지만 시그널을 보냈으면은 버텨도 나중에 네가 받는 월세에서 결국은 다 세금 낼 수밖에 낼 없으니. 거다라고 하고 같이 나갔으면 사실은 요번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은 일부 그것까지 가면 너무 초강수돼서 안 했을까요? 아니 그거 내에서 일단 유율이나 이런 금액은 일단은 두고 예를 들면은 분리과세 하는 거를 종합과세를 하겠다. 그 정도만 바꿔도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질문하잖아요. 그걸 왜 안 했을까? 아유 귀찮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제 사실관계는 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건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까지 했었죠. 예, 12년 전에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른바 부동산과의 전쟁을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 입안했었고 그 당시와 비교해서 한국의 집값 운영과 이 집값 움직임과 여기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금 저 청와대 참모가 지금 김수현 수석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가장 잘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직접 나서서 그 쭉 브리핑한 내용을 우리가 복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왜 보유세를 건들지 않느냐 부분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죠. 우리 많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예. 그 보유세는 건들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의 실패에 종부세. 그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는 이게 옥석이 구별이 안 되고 재산세 자체가 누진제인데 종부세가 주는 충격 때문에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에 갔던 이 거부감, 예. 이 세금 그 조세 폭탄이라고 하는. 저항, 세금 폭탄이라는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분리과세, 종합과세 문제는 그건 임대소득은 지금 종합과세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월세금에 대한 예, 이 예, 종합과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은퇴 사업자들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해서 집 하나 가지고 그걸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단돈 얼마라도 이 소득을 얻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까지 손을 대기에는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 단계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게 임대소득과 전월세 그 차이가 뭐예요? 임대소득 사업 흔히 말하는 임대소득이라는 거는 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 상가나 이런 예.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말 그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어허. 것이 임대소득인 것이고 예.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월세. 개인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를 주고 월세를 다 받는 갖고 그 있으면서. 소득이 예. 지금 노출이 안 돼 있다. 특히 이제 지금 돼 있는 것도 사실 큰 게 내년도에 할 게 전세는 지금까지 과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한 것도 그 비용을 이자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예, 과세라가? 사실은 근데 그건 이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실 강해지는 거니까 예. 이 월세 소득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게 좀 말도 좀 하면서 갔으면 패키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또 근데 그 그거는- 김수현 수석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자들에 네, 대한 네. 직격탄이다. 아, 그럼요. 오호. 왜냐하면 2006년도에 부동산 폭등 시기에 참여정부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고백을 해요. 김수현 수석이 뭐냐면 수요를 억제시키고 공급을 확대시키면은 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왜 실패했느냐?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삼저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하.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했다라는 근본적인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1200조 부동자금이 떠들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 2008년부터 미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했단 예. 말이에요. 그 유동성의 확대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수석도 어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은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폭등을 할 때는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뉴욕, LA, 샌프란, 도쿄, 서울, 베이징, 샹하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해서 메트로폴리탄이 다 올랐다. 메트로폴리탄이 기가 막히게 동기화가 돼서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동기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 유동성에 대한 개념 없이 투기 세력과의 전쟁만 놓고 이렇게 국지전으로 이 전쟁을 수행을 하면 백전백패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근본적으로 돈의 이 양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물꼬를 어디로 트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지. 이 부동산 폭등의 요인 중에 하나인 투기 세력 다주택자들만 때려잡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긴 맞는데요. 그 아까 제가 하나만 더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은퇴한 임대소득자가 여기 과세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생활이. 은퇴한 분들에 조세 대한 저항이 폭탄이다. 일어날 수 있죠. 예, 근데 그것도 좀 과한 게 예. 소득이 이것밖에 없다. 예. 그러면 종합소득을 해도 사실 2천만 원이잖아요, 소득이. 예. 그러면 오히려 세금 돌려줘요. 그 정도 돈이면. 2천만 원쯤 되면 월세 한 170, 80만 원, 150만 원쯤 받는 그러니까 건데 뭐 원천과- 그 정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천과세 한 돌린다. 것들이 좀 만약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종합소득 그렇게 되잖아요. 한 4, 5천 돼야 이제 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거래할 때 무는 세금하고 보유할 때 무는 세금 중에서 보유세는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못 이번에는 건드리겠다. 안 건드렸죠. 했던 거지. 전월세에 대한 세는 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내년에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만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패키지가 된다 이거죠. 자, 안 한 거 요거 문제 있다라고 한 거보다도 나온 정책에 대해서 좀 아빠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 얘기해달라 했더니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빠 입장에서 보면 예. 더 싼 게 낫죠 이거보다. 왜냐면 에이, 그건 아빠 입장이 아니라 그 경제학자 입장이다. 아니 저도 집 있어요. 근데 애는 둘이고 집은 한 채잖아요. 아, 느닷없이 깔때기를 들이대서 집이 갖고. 아니, 그러니까 애는 둘이고 집은 한 채다. 집은 한 채잖아요. 그럼 진짜 저는 물려줄 생각이 없지만 예.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은 한 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주택자가 되는데? 아니 나중에 이제 애한테 사준다고 치면은 예. 사줄 돈도 없지만 투표가 80%고 여론조사가 20%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다 현역들이 잡고 있잖아요. 잡고는 있지만 대체로. 1인 1표거든요. 예. 현역이라고 뭐 표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아니, 현역도. 현역들이 자기 지역구 당원들에 네. 그런데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인기나 인지도나 다 정체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면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듣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문자 빵빵빵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5님 봉도사님 반가 6673님 봉도사님 귀화가시가 도칠까봐 오늘도 청취 중 휴가 갔다 와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돼. 사장님께 이런 정치쇼를 들으면 우리 회사가 발전하니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사장님께서 거절한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로 사장을 해고하겠노라. 좀 이건 잘리면 내 탓인데. 아니 그냥 이어폰 꽂으시면 안 되나요? 이어폰 꽂아도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는데 왜 이어폰 꽂고 하냐고. 그건 거의 인권 침해 수준인데. 이강준님 매일 기다리는 정치쇼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임광일님 정치쇼 팬입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물론 휴가 와중이지만 네. 그래도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요. 잠수함 파는 그 국방부 장관 예방하고 그랬잖아요. 네. 왜 트럼프하고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꼭 사람들이 이제 아베하고 통화한 걸 비교하거든요. 네. 대통령끼리의 전화 통화는 예. 완전히 열렸어요.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이현주 의원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뒷말이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나오면 이현주 의원은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전당대회의 전대 이 판세 자체가 어제부로 확 다 흐트러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역 문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안철수 의원의 이제 고민은 전 대표의 고민은 현역들은 다 나오지 말라 그러고 원외 지역 위원장들은 전부 나오라 그러고. 김종회 위원장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다수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이 80대 20이란 말이에요. 당원 지금 현재 한미 관계를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굳이 그게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미 꼭 대통령끼리 전화 통화를 해야만 한국과 미국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미 실무선 또는 청와대와 백악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청와대도 이런 보수 언론에서 야당에서 이런 비판하면 네. 충분히 실무적 차원에서 네. 긴급하게 의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너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 마지막 말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원 기자님께서 또 우리나라 최고의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니 그래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지금 화상 회의를 공개한 사실을 공개를 좀 했잖아요.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지금 화상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안보실장들이. 예,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맥베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소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 사무국장 셋이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상 회의를 왜 이걸 공개를 했겠어요? 코리아 패싱이다. 왜 한미 간에 정상들끼리 전화 통화 안 하느냐 가지고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지금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코리아 패싱 없다. 우리 실무선들에서 이렇게 면밀히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상 회의 상황을 지금 딱 공개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또 야당에서 또 공격할 만한 빌미가 좀 있어요. 자, 그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전화 화상 회의를 했을까요? 안보 수장들끼리. 북한이 ICBM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안보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한다라는 말을